신의 아이. 코타키나발루 둘째 날이었다. 나는 사바 박물관을 찾아 걸어가고 있었다. 날씨도 딱 좋고 걷기에도 좋은 그런 햇살이었다. 나는 자연과 물레음과 상하수도의 구조들과 동네의 이모저모를 구경하며 사바 박물관으로 향했다. 걷고 또 걸어 드디어 사바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나는 너무 좋아서 신나게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자판기 체험도 해보며 물 한 병을 뽑아 시원하게 연신 들이켰다. 그리고 사바 박물관의 티켓을 구매했다. 말레이시아는 1링깃, 외국인은 15링깃이었다. 나는 기분 좋게 티켓을 구매 후 사바 박물관의 관리자분께 티켓 확인을 받고 사바 박물관으로 입장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거대한 동물뼈에 나는 속으로 우와라고 탄성을 내뱉으며 이 뼈가 무슨 뼈인지 구경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외국인 여자 관광객이 내게 다가와 물었다. Excuse me, 이 박물관 구경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였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구경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내게 물었다. 그래서 나는 no thanks 라고 대답 후 좋게 둘러대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거리두기. 내가 코로나 이후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거리두기이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거리두기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다. 특히 여자 혼자 다른 나라에서 여행을 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나는 그 제의를 정중히 거절 후 그 외국인 여자 관광객과 다른 방향으로 자리를 옮기며 사바 박물관을 구경했다. 그런데 사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물건들과 사진에서 이상하고도 섬뜩한 쎄함을 느꼈다. 소름 끼치게 무섭고 섬뜩한. 벽에 걸려있던 눈이 시뻘건 부엉이 사진을 보자 소름이 끼쳤고 3층에 전시되어 있던 사람 키만한 호리병 안에는 마치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층을 다 구경하지도 못한 채 얼른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다행히 다른 전시실에 거북이가 있어 나는 마음을 조금 놓을 수 있었다. 그것은 몇 년 전 내가 꾼 꿈 때문이었다. 사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거북이처럼 내가 그렇게 큰 거북이 2마리 위에 올라타 바다를 가로지르며 날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물속인 듯도 했고 물 위인 듯도 했다. 나는 그 큰 거북이 2마리의 등딱지 위에 올라타고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며 미친 듯이 달리고 또 달렸다. 물론 내가 달린 것이 아니라 거북이 2마리가 달린 것이지만 두 거북이들은 헥헥거리며 나를 태우고 미친 속도로 안정적이며 빠르게 날아갔다. 그래서 사바 박물관에서 무서운 감정들이 느껴졌을 때 전시실에 있던 거북이 동상을 보며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힘을 다시 얻은 나는 얼른 사바 박물관을 빠져나왔다. 뭔가 양지로 태양신인 라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얼른 햇빛이 있는 곳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나아갔다. 그리고 음료수 자판기에서 이번에는 아이스티를 뽑아 마시며 음료수 자판기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아 한숨 돌렸다. 차분히 숨을 가라앉히며 음료수를 다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니 자연 경관과 함께 폭포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물소리를 따라가 폭포수의 뒤쪽을 보았다. 그랬더니 그곳에 길 하나가 있었다. 박물관의 뒤를 따라 연결된. 그래서 나는 그 길을 따라 걸었다. 그 길에는 기차가 전시되어 있었고 풀들이 무성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따라 마음을 놓으며 걸어갔다. 그런데 사바 박물관의 지하로 보이는 통로에서 시원하고 차가운 음기의 바람이 불어왔고 갑자기 내 눈에는 좀비들이 뛰어나가는 장면이 보였다.
그 통로를 따라 사바 박물관에서 나온 좀비들은 숲으로 들로 박물관의 길을 따라 시내 도로인 차도로 몰려갔다. 수많은 좀비떼가. 나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무서운 이 순간을 담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 그 장소를 찍었다. 내가 본 대로 따라서. 나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사바 박물관에서 나와 내가 본 대로 좀비떼들을 따라 도로를 걸었다. 그 좀비떼들은 내가 사바 박물관으로 걸어올 때 보았던 상하수도의 곳곳으로 떼를 지어 빠져들었다. 물과 들은 좀비떼로 오염되었고 넓고 큰 돌무더기로 만들어져 있던 상하수도의 부서지고 깨진 돌무더기 틈 사이로 좀비들이 비집고 올라왔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오염되지 않은 지켜야 할 곳이 필요하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자체 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물과 공기, 식물, 동물, 씨앗 등 마치 노아의 방주 같은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재난이 닥쳐왔을 때 경보가 바로 발동되고 그곳으로 들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류를 보호하고 계승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아마도 어쩌면 이미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며 내가 본 좀비떼들을 따라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그때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를 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따라 우와 개성을 지르며 소리를 내며 사원으로 몰려가는 좀비떼를 보았다. 큰 도로를 지나 차고 뭐고 할 것 없이 좀비떼들은 마치 쓰나미처럼 다 휩쓸고 미친 듯이 사원으로 달려갔다. 나는 그 장면들을 보며 마치 내가 지금 그 현장에 있기라도 한 듯이 좀비떼들을 피해 육교 위로 올라갔다. 사원으로 가려면 큰 도로를 지나야 했다. 그런데 이미 그 도로는 좀비떼들로 차가 전복되며 난리가 났고 신호등도 없는 그곳에는 오직 육교 하나만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무섭지만 용기를 내 삐걱거리는 철제의 소리를 들으며 그 육교를 건너갔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야 해. 살려면, 살아남으려면 이 육교를 건너야 해. 나는 마치 그 순간을 시뮬레이션 하듯이 좀비떼들을 지나 철제 육교를 건넜다. 그런데 건너간 그곳에도 이미 좀비떼들이 득실거렸다. 사바 박물관에서 나와 개떼들처럼 달려간 좀비떼들은 이미 이슬람 사원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기도 소리가 들리고 있는 그곳으로. 나는 만약 이게 미래라면, 만약 내가 미래를 보는 것이라면 살려야 한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마치 너무나도 생생하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다. 신을 부르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 아니, 마치 누군가 내게 말하는 듯했다. 살리라, 살려라.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순간 이슬람 사원을 둘러싸고 있는 철조망이 보였고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 위급 상황 시에 누르면, 이런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 알림이 울리면 땅에서 숨어있던 쇠창살이 올라와 이슬람 사원을 둘러싸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장치. 그 쇠창살은 날카롭고 튼튼해서 몰려오는 좀비떼들이 오히려 그 쇠창살에 꽂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장치. 그리고 이러한 위급 상황 시에 대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는 물과 통조림, 불이 있어야 한다.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배낭을 내려놓고 이슬람 사원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 마치 노래 같기도 한 그 기도 소리는 세상 아무 상관없는 듯이 평화롭고 여유로웠다. 그때 성인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이 기도를 하러 이슬람 사원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다. 살려야 한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그리고 이 너무나 진짜 같은 내가 본 장면들이 가짜이기를, 아무것도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랬다. 그렇게 나는 그곳을 빠져나와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걸었다. 그러다 식당 하나를 발견했고 들어가서 물을 사고 코코넛과 시푸드 숲을 주문했다. 주문을 기다리며 식당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가게 벽면에 글자가 써 있었다. 아낙 마미. 아낙이 무슨 뜻일까? 마미라는 글자가 같이 써져 있네. 그럼 엄마라는 뜻인가? 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며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시원하게 물을 들이켰다. 그리고 코코넛. 과일은 신의 축복. 특히 코코넛은 이곳에, 이 땅에, 이 섬에 내려준 신의 축복이었다. 이 무더운 날 죽지 말라고, 목 좀 축이라고 이 귀하고 달디 단 과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구나. 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사랑의 선물이구나. 나는 발그레해진 마음으로 감사히 코코넛의 과육까지 씹어 먹었다. 그리고 이내 나온 씨푸드 숲을 먹는데 어디선가 들려왔다. 먹어라. 잘 먹어라. 너는 아이를 낳아야 한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 몸이다. 그러니 먹어라. 먹어라. 나는 그 이상한 기운을 들으며 힘없는 팔을 들어 있는 힘껏 씨푸드 숲을 들이켰다. 힘이 너무 없고 어질어질했지만 차분히 그것을 들으며 숟가락질을 했다. 그런데 나는 도통 음식이 넘어가질 않았다. 그래서 그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며 비바람이 몰아쳤다. 그러자 안악의 직원들이 차광막을 내리며 가게 안으로 들이치는 비바람을 막아주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자리에 앉아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그래, 먹자. 더 먹자. 나는 궂은 날씨를 보며 조금 더 그곳에 머물며 씨푸드 숲을 조금 더 먹었다. 그런데 그때 핑크색 고양이 한 마리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 고양이의 색깔은 처음 보는 것이었고 털이 별로 없고 몸통색은 연하고 은은한 분홍빛이었다. 나는 신기해서 그 고양이를 바라보았고 그 고양이도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마치 교감을 하듯이 잠시 멈추었고 나는 그 분홍빛 고양이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 그러자 그 분홍빛 고양이가 배를 드러내며 바닥에 드러누웠다. 나는 그 모습이 반가워 그 분홍빛 고양이에게 손인사를 건넸다. 추신.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꺼내 검색해보니 안악은 말레이시아어로 어린이라는 뜻이었다. 어린이라. 아낙 마미. 어린이와 엄마라. 나는 잠시 멍해졌다. 셋째 날에 계속됩니다. 신의 아이 1. 보다. 신혜련. 셋째 날. 나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빵집 앞에서 어떤 빵을 살까 망설였다. 그때 코타키나발루의 주민인 것 같은 한 아저씨가 빵을 사는 걸 보았다. 그래서 나도 따라 빵 하나를 고르고 값을 치른 후 바닷가로 향했다. 그리고 바닷가 앞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사서 들고 온 빵을 덥석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코코넛. 그것은 코코넛 빵이었다. 아, 코코넛이구나. 나는 빵 안에 코코넛 과육을 보고 씹어 먹으며 눈부시게 빛나는 바다 물결과 함께 일렁였다. 그 일렁거림은 내 몸 안으로 파고 들어와 피를 타고 흘러 지나 혼까지 혼연일체가 되는 듯했다. 나는 그렇게 그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만끽 후 손으로 엉덩이를 훌훌 털고 일어나 중앙시장으로 향했다. 올드타운의 옛 모습을 간직한 구시가지를 사진으로 찍고 있었는데 천막에 둘러싸인 계단을 따라 좀비떼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 좀비들은 중앙시장의 계단에도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도 있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마치 미래라도 본 마냥 황급히 그곳을 둘러보았다. 허겁지겁 돌아다니며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다행히 그곳은 쇠로 된 미닫이, 여닫이 문들이 있었다. 셔터를 내리는 곳도 있었고 문이 철로 얼기설기 만들어져 있어 좀비를 막을 수도 있었다. 그래, 여기도 비상식량, 구급품을 준비해 놓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게 해야겠다. 아, 어련히 알아서 이미 높으신 분들이 생각해 놓으셨겠지. 그래, 이미 그런 곳도 있겠지. 컨트롤 타워. 노아의 방주처럼 보존하고 남길. 약자와 강자, 남녀 상관없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겠지.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며 코타키나발루의 중앙시장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발걸음이 멈춰선 곳에서 거북이를 발견하고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신의 아이, 배비행기, 신혜련. 넷째 날, 나는 사바 아트 갤러리에 가려고 그랩을 탔다. 그런데 이상한 곳에 도착했다. 그랩 기사님은 주소가 틀렸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잠시 실랑이 끝에 그 이름 모를 곳에서 빠져나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사바 아트 갤러리에 가는 길에 유턴하려고 잠시 멈춰섰는데 신호등이 있던 자리에 서 있던 한 남성이 그랩 기사님을 보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마치 무슨 신호를 보내듯이. 그리고 그랩 기사님은 사바 아트 갤러리에 도착해 정문을 지나 사바 아트 갤러리의 입구를 지나 현관문 앞까지 차를 몰고 올라갔다. 그런데 거기에 클로즈라고 적혀 있었다. 마치 거기가 문이 닫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그랩 기사님은 차를 몰고 현관문 바로 앞까지 돌진했다. 나는 그것이 참으로 의아했다. 보통은 메인 입구에서 내려주는데 그 그랩 기사님은 사람들이 전시를 보러 들어가는 입구까지 차를 몰고 올라간 것이었다. 마치 거기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미리 알았다는 듯이. 나는 유턴하기 전에 본 남성의 이상한 수신호를 떠올렸고 얼른 차비를 지불하고 그 차에서 내렸다. 조금도 더 이상은 그 차에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차는 가지 않고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다. 그래서 내가 사바 아트 갤러리 외관을 구경하는 척하며 건물 뒤로 모습을 숨겼다. 나는 그곳에서 한참을 허허벌판을 구경하며 그 차를 몰래 주시하며 그 차가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한참을 서 있던 그 차가 그곳을 떠나갔다. 나는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그래, 여자 혼자 내버려 두고 가려니 신경이 쓰여서 그런 거였겠지. 하지만 석연치 않은 찝찝함은 가시지 않았고 나는 문 닫은 그곳을 한참을 둘러보았다. 구글을 조금 원망하며 구글에서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건데 틀렸다니, 구글인데 틀렸다니 실망했다. 그리고 구글 지도에는 영업 중이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은 그랩을 타고 싶지 않아서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걷고 걷다 보니 이슬람 사원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모습이 보였다. 두 무릎을 꿇고 바닥을 이마에 대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얼굴이 웃고 있었다. 소름 끼치고 섬뜩하게. 그 웃고 있는 표정이 소름 끼치게 무서웠다.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마치 딴 생각을 하는 듯한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다. 소름 끼치게 무서웠다. 나는 애써 이런 생각들을 지우며 걷고 또 걸어 둘째 날에 봤었던 그 이슬람 사원을 지나갔다. 철 6교를 두 번째 건너니 한결 더 가볍게 잘 건널 수 있었다. 하지만 좀비떼를 또 보았다. 이번에는 철 6교 건너편에서. 그리고 뚫려있는 하수구 밑에서 기어나오는 좀비를 보았다. 좀비떼가 훑고 지나간 다음 같았다. 그리고 나무, 사바 박물관과 이슬람 사원 중간에 있는 나무. 마치 천연기념물인 것 같은 아주 크고 거대한 나무. 나는 그 나무가 전해주는 느리고도 오묘한 순간을 만끽했다. 그 큰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며 아주 작은 연두색 잎들이 일렁이며 살랑거리며 노란 빛으로 빛나며 하늘거렸다. 그 순간은 마치 마법 같았다. 나무가 내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전해라. 나는 그 순간을 간직하며 이슬람 사원 주변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발밑으로 마치 늪 같은 진흙과 무엇인지 모르는 열매의 씨앗들이 밟혔다. 그리고 그 순간 사바섬의 모든 식물과 대자연이 연결되는 것 같은 순간이 머리에 섬광처럼 떠올랐고 해독제,
치유하는 약이 있을 수도 있겠다.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졌는데 사바섬을 상징하는 큰 꽃 안에 내가 있었다. 그 큰 꽃 속에 던져진 나는 깊이 잠들어 있는 듯이 보였고 그 큰 꽃은 자신의 큰 꽃잎으로 나를 둘둘 말아 싸매고 꽃즙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윽고 큰 아기가 벌어지듯이 그 꽃잎이 쫙 하고 벌어지며 줄기로 칭칭 둘러싸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나는 옆으로 길게 누워 있었다. 줄기에 꽁꽁 묶인 채. 그리고 이내 그 큰 꽃은 나를 하늘 위로 치켜 올렸고 사바 박물관에서 보았던 눈이 시뻘건 부엉이가 날아올랐다. 나는 내 머릿속에 떠오른 그 영상을 보며 그 큰 꽃이 나를 빨아들이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그 큰 꽃의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오히려 그 큰 꽃이 내게 생명을 주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걷고 또 걸었다. 그리고 오늘은 이슬람 사원의 뒤쪽으로 걸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좀비떼들이 습격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좀비떼들은 사바 박물관에서 봤던 것들과 똑같이 말라 비틀어져 뼈가 보일 듯이 앙상했고 마치 해골과도 같았다. 이슬람 사원의 둥글고 뾰족한 창문들과 건물 틈의 계단 사이로 고통에 몸부림치며 아우성거리는 사람들과 좀비떼들의 우악스런 모습을 보았다. 나는 그곳을 빠르게 빠져나와 한가로이 피어있는 꽃들을 보았다. 그런데 그 예쁜 꽃들 위로 흩뿌려진 피를 보았다. 그리고 그 핏자국은 이슬람 사원까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어떻게 살려야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며 걷고 또 걸었다. 그러다 스탑. 수상가옥을 발견했다. 낡고 허름한 찢어지게 가난해 보이는 수상가옥들.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희망을 보았다. 아, 여기라면 살 수도 있겠다. 그래, 도로와 연결된 걸 폐쇄하고 원래 수상가옥에서 살던 삶이 있으실 테니 꽤 오래 버틸 수도 있겠다. 이동은 배로 노를 저어가면 될 테니 그래, 오히려 이곳에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겠구나. 나는 그렇게 수상가옥들을 보며 희망을 품었다. 그리고 세워진 오토바이들. 비상용으로 기름을 사두면 좋겠구나. 빠른 좀비들을 피해서 더 빨리 이동하려면 오토바이와 기름이 필요하겠구나. 그때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았고 그래, 여기라면 바다와 하늘이 가까우니 살릴 수 있겠구나. 더 많이 살릴 수 있겠구나. 오히려 좀비들을 고립시키고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있겠구나. 나는 이런 희망들을 계속해서 품었다. 그리고 걷고 또 걸어 쇼핑몰 근처에 다다랐다. 그런데 거기서도 좀비떼를 보았다. 내가 본 영상에서는 다행히 식당에 테이블을 엎어 좀비를 막고 있었다. 그리고 식당이라 오래 버틸 수 있겠다 싶었다. 물과 불, 먹을 것이 있을 테니. 그리고 헬리콥터. 저 큰 건물의 옥상에는 분명히 헬리콥터를 띄울 수 있을 것이니 지상을 잘 막고 위로 올라가면 살 수도 있겠다. 생존율을 높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마실 것을 사러 타겟이라는 편의점에 들렀는데 어머, 여기 혹시 스파이 접선 지역인가? 암호명 타겟. 여기서 무언가를 주고받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며 스파이물을 쓰면 재밌겠다. 코타키나발루 딱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동서양의 만남, 언제든 타고 나갈 수 있는 비행기와 보트. 신의 아이, 희망. 5째 날. 이날은 코타키나발루에서 구매한 원피스와 모자를 입고 예쁘장한 기분으로 아장아장 걸어 다녔다. 그러다 바닷가 부두에서 또 다른 고양이를 만났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삐쩍 말라 있었다. 나는 그래서 그 고양이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닌 누군가가 말하는 듯했다. 오늘은 배불리 먹겠구나. 그러자 그 삐쩍 마른 고양이가 흠칫 소스라치게 놀라며 등을 하늘로 둥글게 말아 올렸다. 꼬리와 함께 털도 쭈뼛쭈뼛 서 있었다. 나도 같이 놀라 그 삐쩍 마른 고양이를 쳐다보았다. 참으로 이상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또 걸어 필리피노 마켓을 지나 돌고래상을 만났는데 돌고래상이 마치 울고 있는 듯이 보였다. 풀어줘, 나 좀 풀어줘 라고 말하며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상했지만 이 알 수 없는 감정들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걸었다.
그리고 이날 또 이상한 것을 보았다. 탄중하루 해변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트럭 안에 앉아있는 3명을 보았다. 가운데에 여자 1명, 양쪽 문에 남자 2명이 각각 앉아 있었는데 모두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분명히 어디선가 본 장면이었다. 그리고 약간 소름 끼치는 것이 3사람의 표정이 무표정, 특히 가운데에 앉아 있었던 여자를 차의 창문이 시원하게 가린 게 없어 정확하게 보았는데 마치 사이비 종교 같기도 한 예전에 일본 영화 중에 생체 실험, 바이러스 실험 같은 걸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마치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같았다. 나는 그래서 얼른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근처에 뭐가 있나? 교회? 아니면 무슨 시설? 실험실 같은 게 있나? 분명히 하얀 가운이었다.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입는. 그런데 차량은 정확히 하얀 트럭은 일반 차량이었다. 그 영화가 무슨 영화였는지 찾고 싶은데 아직 찾지 못했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 과학자였던 아버지가 죽고 그 과학자의 딸을 데리고 주인공이 도망쳤는데 아이들이 와서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모르겠다. 이것저것 섞인 걸까? 일본 영화였던 것은 분명한데 아무튼 그런 영화에 나오는 하얀 가운, 뭔가 정신이 이상한 듯이 보였던 것은 분명했다. 무표정한 얼굴에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무 상관없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코타키나발루의 주민이 아니고 이방인, 일본인이나 한국인, 중국인, 아시아계로 보였다. 신의 아이,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코타키나발루 6째 날, 나는 껌을 꺼내 씹으려다 하나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얼른 주워들고 잠시 멍하니 바라봤다. 그 동그랗고 하얀 껌 한 알이 마치 바둑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바둑알. 그래, 바둑알. 이 알로 집을 만들 것인가? 바둑이라면. 그런데 만약 오목이라면 이 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어디에 놓아야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알까기라면 어디에 두고 까야 잘 쳐낼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며 껌 하나를 손에 쥐고 굴리며 걷고 또 걸었다. 그러다 스탑. 봤다. 센터 포인트 사바 맞은편 뜨거운 태양을 피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멘트 차양 밑에서 좀비들을 보았다. 그리고 아시아시티, 그곳 밑에도 좀비들이 득실거려 사람들이 안테나 같은 구조물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바다, 걷고 걸어 도착한 바다. 바다 건너편으로 섬들이 보였고 나는 그 바다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그 바닷가 부두에 털썩 주저앉아 잠시 쉬며 물을 마셨다. 지금에 감사하며. 만약 저 섬에 좀비들이 없다면 그곳으로 피신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저 섬에 좀비들이 있다면 저곳으로 좀비들을 다 보내 고립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보내지? 무슨 방법으로? 그리고 바다는 괜찮을까?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며 바다를 바라보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민트색 배를 한 척 발견했다. 그리고 오며 가며 보았던 페퍼민트라는 식당이 떠올랐다. 오늘은 그 식당에 가봐야겠다. 그래서 또 부둣가에서 아무렇게나 앉아있던 나의 엉덩이를 툭툭 털어내고 걸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까마귀처럼 보이는 새가 긴 철사 하나를 물고 나무 위로 날아가는 걸 보았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야, 그거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순간 그 새와 같은 종인 까마귀처럼 보이는 방금 본 철사를 물고 있던 새보다 조금 더 큰 새가 내 머리채를 낚아챘다. 마치 먹이를 물어가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 새의 발가락 힘이 얼마나 셌는지 나는 정신이 다 어질어질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다. 만약 저 새가 지금보다 훨씬 크고 내가 더 작았다면 나는 지금쯤 분명히 저 새의 둥지에서 엉엉 울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났고 이상하게 웃으며 그 거리를 마저 걸었다. 그리고 CCTV가 있는지 확인했다. 혹시 찍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기가 막히고 황당한 순간을 나도 좀 봤으면 싶어서 너무 황당해서 가려던 곳이 어디인지 까먹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나는 얼른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 사바 마주자야. 점원. 헬로. 나는 무엇을 시킬지 몰라 콤보 1을 시켰고 음료를 골랐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고 음식이 나와서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또 다른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 고양이는 투명한 가게 벽 사이로 내게 다가왔다. 마치 내 다리에서 그르렁거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하지만 그 벽은 유리였고 나는 밥을 먹으며 그 고양이를 보고 있었다. 잠시 뒤 그 고양이는 다시 나타나 바깥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주기를 바라는 듯이. 그래서 나는 나의 치킨 한 조각을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가 고양이에게 살며시 건네주었다. 놀라지 않게 고양이 근처의 바닥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치킨 조각을 받고 나는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봤다. 그러자 고양이가 다가와 킁킁거리며 치킨의 냄새를 맡았다. 그런데 먹지 않았다. 나는 고양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안 먹어? 그랬더니 고양이가 고개를 내저었다. 안 먹어. 아니야. 라는 듯이. 나는 마치 고양이와 텔레파시가 통한 것 같아 놀라웠고 내가 주었던 치킨 조각을 휴지로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또 실컷 구경을 하다 숙소에 돌아와서 다 토했다. 사두었던 바닐라 콜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헛구역질이 올라왔고 냅다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다 토했다. 그리고 나는 아까 보았던 고양이를 떠올리며 신기해했다. 아, 뭔가 있었나? 뭔가 이상했나? 그래서 고양이가 안 먹었나? 아니, 그냥 안 먹은 걸 수도 있지. 내가 속이 안 좋았는데 뭔가 잘 안 맞았던 걸 수도 있는데 괜히 애꿎은 식당 탓하지 말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배앓이를 하며 숙소에서 쉬었다. 에구. 신의 아이 껌 한 알. 7째 날, 코타키나발루 마지막 날. 나는 아쉬움을 달래며 걷고 또 걸었다. 그러다 전쟁의 잔재인 일본 건축물 앞에 서서 그곳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걸어가는데 픽업 트럭이 내 앞을 지나갔다. SUV처럼 보이는데 차량의 뒤에는 트럭처럼 짐을 실을 수 있는 차였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순간 이동을 한 것 마냥 내 주변이 모래사막으로 변했고 나는 긴 천을 머리와 몸에 두르고 얼굴을 마스크처럼 반쯤 가린 채 그 트럭에게 고갯짓으로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 그곳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위치는 같았지만 완전히 다른 자연과 지형이었다. 나는 마치 판타지 영화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체험을 하였다. 나는 순간 이 현상이 무엇인가? 이 영상이 무엇인가? 그 천을 두르고 있던 사람은 나였던가? 나인 건가? 내가 사막에 가나? 아니면 이곳이 사막으로 변하나? 도대체 이게 다 뭘까? 내가 뭘 본 걸까? 지구가 변하고 있다는 건 느끼고 있었다. 대륙의 이동, 기후의 변화. 분명히 나중에 세계 지도의 모습은 변할 것이고 지금과는 다른 그림일 것이다. 나는 원래 평소에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본 장면이 이곳인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 만약 그렇다면 과연 몇 년 후의 모습일지, 내가 미래를 본 건지 수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갔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새치기를 하며 내 앞으로 끼어들었다. 유모차를 끌고. 그리고 그 남자의 아내가 딸아이의 손을 잡고 내 앞으로 섰다. 나는 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아내가 빨갛게 변하며 좀비로 변했고 남편은 아내를 버리고 달아났다. 하지만 아이는 멀쩡했다. 나는 내가 지금 본 게 뭔가 싶어 잠자코 가만히 있었다. 새치기를 한 건 나쁜 거지만 좀비로 변하지 않고 그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살기를 바랐다. 새치기가 어쩌고 저쩌고가 행복한 거였구나 하고 추억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내가 본 이 모든 것이 나의 망상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공항으로 오면서 차창 밖을 바라보며 아쉬움을 달래던 내게 또 다른 무언가가 들려왔다. 로마, 로마로 가라. 바티칸, 로마 바티칸. 로마? 바티칸? 로마로 가야 하나? 나는 마치 필시 로마로 가야 할 것만 같음을 느꼈다. 그런데 그 무언가를 들은 것 같은 다음 펼쳐진 광경에서는 파랗고 하얀 건물들이 보였다. 그래서 그리스가 떠올랐다. 그리스? 로마 다음은 그리스인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무사히 한국에 도착해 집에 왔는데 책상 위에 멕시코라고 적혀진 가방이 있었다. 멕시코? 다음은 멕시코인가? 아니면 로마, 그리스, 멕시코일까? 너무 늦은 시간이라 나는 간단하게 짐을 정리 후 코타키나발루를 추억하며 잠이 들었다. 끝. 신의 아이 코타키나발루.